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론 공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 핵심 정리 더하기 이제 문제 풀면서 요령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맨 처음에 우리 문제집 보시면은 맨 앞에 이론 정리 있거든요. 이론 정리를 보시면은 이거 1시간 정도 이거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과목마다 모든 교수님들이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활용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학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은 문제가 전체 우리 220문제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체 220문제 중에서 45문제, 6문제. 그래서 1교시 1번에서부터 60번 사이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건데, 영양학 이 사이사이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과목이 생화학이에요. 그래서 생화학 문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질, 그 다음에 열량대사, 수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파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탄수화물 5문제, 지방 5문제, 지질, 단백질 5문제, 비타민 5, 6문제, 무기질 5, 6문제, 비타민 무기질이 의외로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열량 부분에서도 2문제에서 3문제, 수분에서도 2문제, 1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의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쪽 파트에서 30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파트고요. 그 다음 후반부 해당이 되는 데가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생애주기 영양학 부분에서 임신, 그 다음에 수유, 그 다음에 아기들 돌 전까지 바로 이제 영아기, 그 다음 유아기, 그 다음 아동 청소년기, 그 다음 생애주기상에서 제일 긴 게 성인기죠. 성인기, 그 다음에 노인기,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운동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임신, 수유, 영아 이쪽에서 거의 6문제에서 8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유아에서 1문제, 아동 청소년에서 1-2문제, 성인기 1-2문제, 노인기 1-2문제, 운동 1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6, 7, 8, 9, 10, 11 그 다음에 이쪽 더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15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영양학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 비타민, 무기질, 열량대사, 수분,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의 모든 것들이 생화학하고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후반부 뒤쪽으로 들어가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15문제에서 16문제 되면서 전체적으로 45문제, 6문제. 전체 문제 중에 가장 과목에서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보실게요. 자, 먼저 요점 정리 부분 보시는데, 문제는 푸시기 전에 이 요점 정리 부분을 반드시 3번에서 5번은 공부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할 시간이 1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냥 이때 최대한 집중한다 생각하시면서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탄수화물 부분에서 큰 제목으로 봐보세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탄수화물의 기능 크게 보세요. 에너지 급원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5에서 65%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현재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거든요. 영양소 섭취 기준인데, 영양소 섭취 기준. 이게 2015년도부터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영양학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5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025년 걸로 해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올해 12월 말에 발표가 돼서 내년부터는 얘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올해 합격하시겠지만은 내년에 시험을 다시 본다 그러면 책을 다 바꾸셔야 돼요.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바뀌지 않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래서 올해 공부 반드시 합격하셔야 될 명분이 생겼죠.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2020,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문제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나오는데 올 겨울에 이번 12월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거는 내년부터는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건데 아직까지는 55에서 65%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이 충분해야지 단백질이 재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탄수화물을 잘 먹어줘야지 단백질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백질 전략 작용이라고 해요. 또 탄수화물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최소한의 뇌에서 사용될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거고 지방이 분해되지 않아요. 지방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케톤체로 인해서 혼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양이 최소한 100g 이상이다 라는 거, 숫자 이건 100g 이상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케톤체 종류도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케톤체라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화학구조에서 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세토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이렇게 케톤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생화학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아세틸코A가 처음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탄소 4개짜리인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시트레이트가 되면서 바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TCA 사이클로 들어가지 못하고 케톤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라는 것도 봐 놓으시고요. 최소한 100g은 필요하다라는 거. 1세 이상에서 평균 필요량 100g, 권장 섭취량, 평균하고 권장은 짝꿍이에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알아놓으시고요. 또 탄수화물은 단맛으로도 중요하고요. 혈당, 우리가 바로 에너지로 사용하는 혈당이 0.1%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핵산, RNA, DNA 구성 성분으로 해서 5탄당인 리보즈예요. 5탄당 리보즈가 RNA, DNA 구성 성분이다라는 거. 리보즈, 데옥시리보즈. 그다음 우리가 밥, 떡, 이렇게 빵 이런 거 먹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형태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단당이라고 해요. 단당류인데 포도당, 글루코즈, 과당, 프락토즈, 갈락토즈로 가수분해돼야지 흡수가 돼요. 한 개짜리로 흡수가 돼야 돼요. 먼저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당질이라고도 해요. 탄수화물은 입 안에서 침샘, 푸티알린에 의해서 위에서는 별로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알파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장 안에서 이것도 잘 알아놓으세요. 2개짜리가 붙어있는 것을 이당이라고 하잖아요. 메가당은 말타제가 분해해서 포도당, 슈크로즈는 바로 슈크라제가 분해를 해서 포도당, 과당, 락토즈는 락타제가 분해를 해서 포도당, 갈락토즈로 쪼갠다라는 거. 자, 탄수화물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단당,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형태로 들어오고 흡수율은 98%다. 제일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에 만노즈 자이로즈인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포도당의 경우에 갈락토즈가 더 빨랐는데,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의 경우에는 에너지, 즉 나트륨, 칼륨, 펌프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돼요. 이거를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능동수송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누가 같이 들어와? 이것도 잘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나트륨하고 같이 들어와.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갈락토즈는 들어올 때 나트륨과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능동수송 이렇게 얘기하고 나트륨하고 같이 들어간다. 그 다음 과당은 운반체가 있는 촉진확산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식후,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EMP 경로 TCA 사이클에서 과당의 경우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먹어버리게 되면은 얘는 아세틸코에이를 통해서 지방을 만들어 버리더라 라고 해서 과당의 경우에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농도가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속도가 느린 거예요. 단순 확산이. 다음. 자, 혈당 조절 굉장히 중요하죠. 혈당 조절에서, 자,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혈당 조절에서는 이거예요. 혈당을 조절한다는 것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는데,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가지고 와서 에너지로 써. 자, 이걸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혈당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 포도당을 갖고 와서 간에 저장을 해. 이 포도당을 가지고 와서 근육에 저장을 해. 저장을 할 때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죠. 결국은 저장을 했지만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끌고 와서 에너지로 썼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혈액 속의 포도당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